성장의 방식. 많은 식물은 햇빛을 받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이끼는 햇빛이 없는 그늘에서 더 잘 자랍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하루하루 자라납니다. 그늘도 이끼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이끼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대로 받아줍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흐르고 비행기는 정해진 길을 따라 날아갑니다. 사람도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달빛은 물을 데우지는 못하지만 어둠을 밝혀주며 쥐를 잡을 때는 호랑이보다 고양이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저마다 잘하는 일이 있고 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너는 나처럼 못하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밝고 북적이는 곳에서 힘을 얻고 누군가는 어둡고 조용한 곳을 더 찾기도 합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자리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보세요. 골프공의 표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대부분 몸체가 유선형이고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비행기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더 많은 공기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비단 하늘을 나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든 것들은 대부분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더 멀리 날려보낼 목적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수많은 울퉁불퉁한 굴곡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공입니다. 골프공의 표면에는 많은 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홈을 딤플이라 부릅니다. 사실 초창기의 골프공은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여야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골프공의 표면에 딤플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딤플이 있는 골프공은 날아갈 때 난기류를 만들어 공기가 공 표면을 따라 더 오래 흐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딤플이 없는 골프공보다 공기 저항이 반으로 줄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도 고난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끄러운 골프공보다 울퉁불퉁한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듯이 자신의 고난과 상처를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더 멀리 도약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손. 기철이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다. 젊어서 남편을 이루시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얼굴에 꽃잎을 다 지우셨다. 기철이 할머니는 10년이 넘도록 한 달에 2번 고아원을 방문하셨다. 고아원을 가기 전날이면 할머니와 엄마는 몹시 분주했다. 아이들에게 먹일 고기를 양념에 재두었고
과일과 다른 음식들도 장만하셨다. 고아원 아이들은 기철이 할머니를 고기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쓰러지셨다.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셨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웃음도 없어졌고 늘 우울한 얼굴로 방 안에만 계셨다. 물론 시장 일도 그만두셨고 그토록 좋아했던 고아원에도 가시지 않았다. 기철이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수척해지셨다. 결국 치매까지 앓으셨다. 하루는 밤늦도록 아무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으셨다. 파출소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기철이 할머니는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도 찾아오지 못할 만큼 총기를 잃으셨다. 어떤 날은 생전 안 드시던 술을 마시고는 잔뜩 취하셔서 소리까지 지르셨다. 심지어는 물건을 부수기까지 하셨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기철이 아버지가 몇 번이고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셨다. 기철이 아버지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눈물로 부탁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후 기철이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심해졌다. 기철이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신발까지 잃어버리고 맨발로 들어오시던 날, 그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언짢은 표정까지 보였다. 어느 날 할머니 친구 한 분이 멀리서 놀러 오셨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그 할머니는 기철이 할머니와 가장 친한 분이셨다. 그날 할머니 친구는 기철이네 집에서 주무셨다. 할머니 두 분이 도란도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기철이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결에 들려오는 할머니 울음소리에 기철이는 잠을 깼다. 기철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 속 그만 썩여야지. 예전에 그 총기는 다 어디 갔어? 친구분은 기철이 할머니를 달래듯 말했다. 기철이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잠시 후 할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나 정신 멀쩡해.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야. 가야 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식들하고 정 떼고 가려고. 나야 훌쩍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식들 마음은 오죽이나 아프겠어. 아휴, 그랬구먼. 하긴 자식들 두고 가는 게 제일로 마음 아프겠지.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서 적당히 해도 정 떼는 것도 좋지만 신발까지 벗어버리고 집에 돌아오진 말라고.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친구 집에 갔다 오는데 시장 한 구석에서 노인네가 자고 있잖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신발을 벗어 그 사람 머리맡에 두고 왔지. 가진 돈도 없고 해서 말이야. 기철이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아침 저녁 뉴스를 통해 우리는 흉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럼에도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겨울길을 걸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먼저 치워놓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부. 요리학원의 학생이 아닌 직원으로 다닐 무렵 34살의 삶은 너무 무료했는데 일본에서 요리를 배워왔는데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없어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바로 일본의 어느 요리사 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이라 일본인들만 지원을 하는 대회였다. 제한된 시간에 요리를 완성해서 그 자리에서 심사를 받는 일종의 요리 100일장. 후쿠오카 지역 예선에 참가하기로 결심했고 후쿠오카 항공권이 가장 쌌기 때문에 그 해의 주제는 시금치, 무, 도미를 이용해 요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선은 그 요리를 각자 집에서 만들어 사진을 찍은 다음 서류와 함께 보내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1차 심사는 통과. 참가 통보를 받고 나서는 잠깐 고민을 하긴 했다. 교통비, 숙식비만 100만 원이 들 텐데. 지역 예선을 거쳐 교토에서 열리는 결선에서 1등을 해야 상금이 1,000만 원인데. 낮은 확률에 만만치 않은 예산으로 고민했지만 결국 후쿠오카로 갔다. 대회 날 한국인은 내가 최초라고 다들 신기해하면서 후쿠오카 지역방송에서 인터뷰도 했다. 너무 긴장해서 인터뷰 질문은 들리지도 않고 바보같이 와타시와 와타시 데스, 저는 저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해가며 제대로 답도 못했던 기억이 난다. 재료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조건은 하나, 3시간 동안 3코스, 4인분을 만드는 것이었다. 준비한 요리는 도미 맑은 국, 오리고기와 시금치 무침, 두부와 채소조림. 내가 할 수 있는 요리 중 최고의 난이도로 골랐다. 도미 맑은 국, 오리고기와 시금치 무침은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문제는 두부와 채소조림이었다. 레시피는 이랬다. 우엉을 삶아서 맛을 들인 다음 바늘로 판에서 빨대처럼 만든다.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냥 부드럽게 하려고 두부의 물기를 빼고 나서 마을을 넣고 절구에 찧어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뒤 간을 한다. 거기에 속을 파낸 우엉과 새우살을 넣고 긴발에 말아 찜통에 찌면 우엉의 모양이 살아있는 둥그런 두부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과정만 50분이 넘었다. 특히 두부를 절구에 찢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다. 결과는 타임오버, 담다가 끝났다. 제출은 했지만 실격이 됐다. 100만 원을 쓰고 실격이 되어서 온 것이다. 한국에서 연습할 때는 됐는데 두부는 대회 주제도 아니었는데 그놈의 두부를 그놈의 절구에만 안 찧었어도. 그날 밤 창피하고 속상해서 술을 엄청 먹었다. 주변에도 그냥 떨어졌다고만 얘기했지 실격당했다는 사실은 차마 털어놓지 못했다. 두부는 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교훈을 주기도 했다. 그 대회가 계기가 돼서 두부를 좀 더 공부했다. 두부는 맛도 담백하고 다루기도 쉬워서 다른 재료들과도 두루두루 어울려 응용하기도 편하다. 그러고 보면 성격이 좋은 재료 같지만 사실 금방 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예민한 재료이기도 하다. 최강록의 요리 노트. 요리가 즐거워지는 셰프의 기본 공식 중에서